자, 이번엔 서울 강북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장갈 기자, 일단 정봉주 전 의원의 공천 취소로 공석이 된 지역인데 이곳에 다시 박용진 의원이 다시 전략 경선에 참여하기로 했어요. 그렇습니다. 박용진 의원 이번 총선에서요. 벌써 세 번째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함께 겨룰 상대는 조수진 노무현 재단 이사인데요. 여성의 또 정치 신인이기 때문에 가산점 최대 25%를 받는다고 합니다. 반면에 박용진 후보 같은 경우에는 현역 하위 10%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30%가 감산이 됩니다. 자, 이번 경선에는 강북을 당원 30% 그리고 전국 당원 70% 비율로 후보자가 결정이 되는데요. 결국 100% 당원 투표로 결정되는 이번 경선, 박용진 후보는 자신에게 불리함을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들러리를 서라면 들러리를 서고 구색을 맞추라 하시면 장단까지도 맞춰드리겠습니다. 박용진만을 겨냥한 박용진에게만 적용되는 이런 규칙으로 서로 친명 후보가 이긴다 한들 누가 그의 승리를 인정하고 민주당의 승리를 축복하겠습니까? 답정너 경선이 아니냐고 많이들 그러시는데요. 어떻게 보면 승패가 정해져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그 당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당헌에는 국민 참여 경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100% 당원 투표로만 하는 건 당원 위반이잖아요. 어제 제가 이걸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당원 위반 정도를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넘어가 버리고 뭉개고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약간 걱정스러운 모습이 벌어져서 정말 답답합니다. 이렇게 하는 경선의 결과는 저도 알고 이재명 대표도 알 겁니다. 타 지역 공천 신청자, 비례대표 신청자는 배제하였습니다. 시스템 구현에 소요되는 시간 및 촉박한 일정을 고려하여 보면 안정적인 경선 방법을 위하여 양자 경선을 선택하였습니다. 네, 쭉 들으셨는데 일단 박용진 의원이 양자 경선으로 다시 올라갔는데 이런 반발도 합니다. 나한테 룰이 좀 불리하다. 전국 당원 70%, 강북을 당원 30% 온라인 투표로 이루어지죠. 여기에 대해서 좀 박용진 의원이 계속 너무 불리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서정석 변호사님 어떻게 이건 공정한 게임입니까? 아니면 조금 약간 불합리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그 양비론으로 비판하고 싶은데요. 물론 이제 압도적으로 이제 이재명 민주당이 잘못이죠. 박용진 의원은 이제 전당대회 경쟁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박용진 의원도 공천 걱정 안 하는 당을 만들겠다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온갖 수단 방법을 이렇게 당헌 당규 어기가면서 떨어뜨리려고 하잖아요. 그냥 차라리 박용진 의원 그냥 컷오프식이지. 왜 이렇게 자꾸 하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압도적인 잘못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있다 봅니다. 다만 이제 박용진 의원도 저는 문제인 게 계속 배지에 좀 미련이 남나? 욕심이 남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은 바보 노무현하고 바보 박용진이 똑같다는데 다릅니다. 바보 노무현은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박용진 의원은 원칙이 아니고 배지 욕심이에요. 원칙이 아니면 이게 경선을 안 해야죠. 이 불공정한 원칙에 반하는 경선이잖아요. 그럼 이게 단호하게 경선을 거부하고 당내 바로잡기 위해서 투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혹시 가보면 또 조수진 변호사가 신인이니까 내가 이게 한 60, 70% 얻으면 요래 두게 또 한 표 차로 되지 않을까? 이런 게 미련 때문에 당이 자꾸 이래 되는 거죠. 저는 박용진 의원도 좀 반성해야 된다 봐요. 그렇군요. 일단은 내용 보면 박용진 의원이 64.1% 얻어도 탈락이라는 결과가 나오긴 하는데 박지원 본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권리당원 100%로 이루어지는 경선, 전략 경선이죠. 어떻게 쉽지 보십니까? 않죠. 저도 뭐 박용진 의원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예. 얼굴 살이 속 빠졌네요 보니까 박용진 의원. 한 달까지 마음고생 많이 했다고 네, 합니다. 마음고생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서정욱 변호사 이야기 한 번씩 맞을 때가 있어요. 좀 굉장히 동의가 됩니다. 예. 동의가 되는 게 사실 이 룰이나 제도라는 것은 심플해야 돼요. 바뀌면 안 됩니다. 누구에게나 일목요연하게 적용돼야 되는데 왜 박용진 의원에게는 저렇게 또 적용되느냐 이런 생각 들고요. 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저렇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참. 그래서 제가 여기 혹시 이제 국회의원 되시는 분 없습니다만은 22대 국회에 제가 꼭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어떤 겁니까? 이 법률로서 공천 제도를 확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법률로 정하자. 예,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를 하든가 아니면은 이제 유럽식 방식으로 당원들에 의한 수기에 의한 투표를 하든가. 뭐 전략 단수 이런 거 하지 말자는 그렇죠.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좀 해서 선진국형 정치만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영입 전략 공천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발전했지만 정치 후진국인 동아시아 3개국 현상입니다. 한국, 일본,
대만에만 존재합니다. 이거 제발 좀 다음 국회는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다 경선으로 가자는 말씀이시죠? 아 그렇죠. 법률적으로 경선하는 걸로 했으면 알겠습니다. 좋겠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서영주 대변인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박용진 의원이 하위 10% 받아서 감점 또 받고 들어가고 조수진 후보는 정치 신인으로서 20%또 가산점을 받고 들어갑니다. 이게 될 수가 있는 게임입니까? 당선 어떻게 보십니까? 현상을 보면은 답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30% 빼고 25%더 받고 하면은 박용진 의원 입장에서는 55%를 핸디캡을 안고 하는 거잖아요. 절반 이상 핸디캡 절반 이상이죠. 그냥 계산해 봤더니 박용진 의원이 68.4 이상을 받아야만 조수진 이 후보를 이기는 겁니다. 근데 한 지역에서 어떤 선거에서 68.4라는 건 70%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7대 3으로 지금 현재 이길 수 있느냐라는 네. 측면에서는 굉장히 희박하고요. 지금 현재 뭐 박용진 의원에 대해서 이제는 세 번째 경선을 하는 걸 보면 안쓰럽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박용진 의원이 어떤 거기에 지역구에서 꼭 배지를 달아야겠다 이런 것보다는 아마 오기가 발동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안쓰러운데 아까 말씀한 대로 나중에 22대 가서는 각 당의 정당에서의 공천 작업들이요 좀 법으로 명문화되고요 전략 공천은 없었으면 좋겠다. 네. 경선을 기준으로 해서 투명하고 아주 깔끔한 그런 공천들이 되면 훨씬 더 나은 정치권이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조수진 의원이라고 했는데 조수진 후보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